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쌤입니다. 배달업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업종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기사,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월에 1,000만 원을 버는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4~5명이 될까 말까 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기사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서 벌 거라고 받아들이는 배달 노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이틀을 쉴까 말까 해야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면은 월천은 버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기본적으로 배달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물론 이 플랫폼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중소배달 대행사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년 국토부 배달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배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월 평균 얼마를 버냐라고 하면은 381만 원 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81만 원 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배달 노동자는 월 평균 95만 원의 경비가 듭니다. 여기서 경비가 뭘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에 드는 경비를 배달 노동자가 직접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어플상에 찍혀 있는 금액에다가 경비를 뺀 금액이 배달 노동자의 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소득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286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한 직장보다는 무난하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월 평균 몇 일을 일했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뜨악하실 겁니다. 월 평균 25.3일을 일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25.3일, 하루에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는 하루에 10에서 12시간을 일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일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은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당 9,400원대가 나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최저임금보다 좀 더 버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 노동자들이 버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 자체도 사실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소득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업이 얼마를 벌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들으시고 경비도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웬만한 플랫폼 기업, 중소배달 대행사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가장 광고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오토바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토바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주유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달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냐면 유사운송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측과 노측이 50%씩 냅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100% 여기서 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측이 100% 내지만 여기는 노측이 50%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통신비가 듭니다. 물론 자기가 쓰는 폰 그냥 써도 되는데 자기가 좀 더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폰 자체를 하나 더 개통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신비도 경비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비들이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드는 경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달을 하시게 된다고 치면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중소배달 대행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득을 믿으실 게 아니라 일단 현장에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듣고 이러이러한 경비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은 25년 기준으로 제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최근의 상황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2,000원대 배달 운임으로 인해서 현재 시간당 얼마를 벌고 있느냐, 대다수 대화를 해보면은 시간당 10,000원 미만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0원 미만은 경비를 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대다수의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달 노동자들이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 배달업계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왜 플랫폼 대기업이 혹은 배달 대행사들이 가장 광고를 하고 있냐면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편하게 이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메리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드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만드냐? 산재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이 결국에 장시간 노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장시간 노동은 산재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소득을 벌면서 사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장시간 노동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 산재 사고의 가능성은 결국에는 시민들과의 사고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소 등이 보장될 때 시민들의 일상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